신청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혜택 종류부터 바우처 사용 방법과 사용처까지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최대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보셔서 전부 받아가세요. 혹시 신혼부부이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나요? 행복한 신혼생활을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이 있어요. 자녀에게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전염성 질환을 검사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검사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구체적인 검사 항목, 실시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니 보건소에 전화해서 꼭 알아보고 행복한 신혼생활 즐기길 바랍니다. 나 임신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내 가입력을 검사하고 싶은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해줘요. 여자는 최대 13만원, 남자는 5만원까지. 보건소에서 직접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발급받은 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비용은 선결제를 한 후 보건소에서 추후 지급이 됩니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본인의 가입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해요. 계획 임신을 원한다면 가입력 검사로 부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계획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만약 난임 판정을 받는다면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해주기도 하는데요. 체외 수정, 인공 수정 비용을 모두 지원해주는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자, 임신에 성공했다면 궁금한 것도 해소하고 산정 검사도 할 겸 보건소를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임산부 등록을 하면 역산제, 철분제 등 영양제를 선물로 주고 우리가 아는 임산부 배지도 받는답니다. 이걸 통해서 KTX나 SRT를 이용할 때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해야겠죠? 다음으로는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인데요. 이 카드로 임신에 관련된 진료나 약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임신이 처음이 아니더라도 임신할 때마다 총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할 수 있으니 꼭꼭 발급받기를 바랍니다. 병원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고 카드사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사용처는 병원과 약국입니다. 고위험 임산부라면 추가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주세요. 아기 못지않게 엄마의 건강도 중요하니 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건강한 임신 생활 지켜주세요. 또 김천이나 진주시에서는 임신을 하면 축하금이 나온대요. 각 지자체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3천만 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형식으로 발급이 되는데요. 먼저 첫째를 낳으면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1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끼지 말고 꼭꼭 전부 다 사용하세요. 근데 이거는 임신 바우처와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보통 산후조리원, 마사지 같은 조리비용, 카시트나 유모차 같은 금액이 큰 곳에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큰돈, 작은돈 쓸 곳이 생각보다 많은데 지원금 쏠쏠이 잘 활용하여서 알뜰한 육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혹시 지원금이 현금이 아니라서 아쉬웠나요? 첫 만남 이용권과 달리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계좌에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생후 12개월까지는 월 100만 원, 이후 1년간은 월 50만 원씩. 그래서 2년간 총 1,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할 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까지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에 신청해주세요. 자, 아동수당이 뭐냐고요? 태어나서부터 7살까지 8년 동안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총 84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출생 신고 후에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한데요. 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생후 한 달부터 매월 지급되는 반면 태어나고 60일 이후에 접수하게 되면 접수 후 한 달 후부터 나온다고 하니 출생 신고하면서 같이 신고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해에 1,520만 원을 8년을 총합한다면 2,9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 선배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유아기 때보다 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교육비, 보육비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2025년에는 18세 미만까지 2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발의되긴 했어요. 구체적인 확정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이긴 할 것 같아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임신 중엔 신청이 불가능하고 아기가 태어난 뒤 2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5년 이후에 출생한 아기의 가구는 2억 5천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된다고 해요.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즉 30평 초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매매일
때는 9억 이하, 전세 대출 시에는 수도권 기준 5억 이하면 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임이 확인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출산을 했다고 다가 아니죠, 여러분. 아기를 돌봐야 하는데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제도는 임금의 100%를 보장하면서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작년까지는 3개월밖에 휴직을 못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각각 6개월씩 최대 개인별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편된 이름이 6+6 육아휴직 제도인 거죠. 다달이 50만 원씩 상한하여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부의 각각 통상 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다면 첫 달에는 200, 둘째 달에는 250, 이렇게 여섯째 달에는 4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쓴다면 최대 3,900만 원을 지원받는 거고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아기가 18개월 미만일 때만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부부가 꼭 겹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육아에도 부담 없고 근로소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적의 시기를 잘 맞춰보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종 정리한 것들 띄워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꼭 저장해주세요.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받는 쏠쏠한 혜택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더 도움되는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엄마들의 동반자 퍼플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